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또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벌써 12거래일째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가 빅테크 실적 시즌 이제 시작이 됐고요. FOMC 회의라든지 글로벌 금융 정책들이 많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좀 또 상승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시즌인데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상승세를 쌓아가는 느낌? 이런 부분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다우지수가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대비는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지금은 일정 부분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FOMC 회의가 결과가 내일 나오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의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그렇죠. 사실상의 방향성 자체가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장마감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이랑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애플이라든지 네.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거기서에 대한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계속적으로 너무 낙관 편향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현금을 마련해 나가는 네.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조금씩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요. 먼저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가 결과가 이제 내일 나오게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 확률을 보게 되면은 25bp 인상에 대한 확률이 99%예요. 거의 확정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의 확률이 18.7%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이번 달에는 무조건 올리게 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올리느냐 마느냐. 하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더 올리지 않는 쪽,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더욱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TD 세큐리티에서도 나온 의견을 보게 되면은 미 연준이 7월 FOMC 결과가 26일 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 FOMC 회의에서는 25bp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시장의 관심은 이후 추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지 아닐지에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은 7월의 마지막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이제 이 의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의 의견을 보게 되면은 네. 블룸록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통제되기 전까지는 정책 결정자들이 섣불리 통화 완화로에 대한 선회를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 환경이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하락하는 것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7월 FOMC 회의에서는 점도표가 발표가 되지 않는 만큼 네.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뉘앙스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장은 지금 9월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동결이 나오게 되고 내년 3월 달에 인하가 나오는 부분으로 많은 부분 맞춰져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이제 9월이라는 11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있게 될지 여기로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FOMC 회의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ECB라든지 네. BOJ라든지 맞아요. 물론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요국의 통화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이 체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성이 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하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어떤가요? 잘 나오고 있을까요? 미국 실적에 대한 발표를 보게 되면 대부분 눈높이보다는 다 잘 나오는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이게 매 분기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예상을 했던 것보다 잘 나오는 이런 이제 흐름이 네.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S&P 500에 이제 130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79%가 예상치를 웃도는 이제 네. 발표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발표치가 사실 평년 대비는 조금 하회하는 이런 수치이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의 우려감이 높았지만 그래도 실적은 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 다만 이 실적이 나온 이후에
이 주가에 대한 반응률은 상당히 다른데 그런 부분 자체를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GM에 대한 실적을 보게 되면은 네. 실적 이 수치만 보게 됐을 때는 컨센서스를 모두 다 상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 넘는 하락이 나왔었는데 결국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이 전기차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네. 얼마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이었었는데 이 GM이 한 5만 대 정도를 상반기에 전기차를 생산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이 눈높이 자체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았다는 점이 결국은 주가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시키게 만드는 원인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리베라 CEO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설비 공급업체의 공급 부진으로 인해서 배터리 모듈의 조립에 역량이 제한됐고 이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전기차의 생산 지연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북미에서 이제 1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을 하게 되고 내년도 중반까지는 누적 40만 대의 전기차를 조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생산량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과연 GM이 얼마만큼이나 이를 극복하면서도 전기차 생태계에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감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포드 같은 경우에도 한 2.7% 정도의 하락이 동반 나오게 되면서 네. 상당히 자동차 업체들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국내에 있어서도 현기차가 사실상 실적은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실적 발표된 이후에는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하게 될 것인가. 이 실적 하나가 잘 나오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과연 어떠한 비전을 제시를 하게 되고 그 전기차에 대한 사업 모델을 어떻게 더욱더 발전을 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미국 자동차 업체의 실적과 더불어서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좀 특징적으로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들도 같이 좀 볼까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6%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네,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이 실적 발표 나왔는데 역시나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향하는 상회하는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부문별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항공기 부분의 수주가 상당히 잘 나오게 되고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는 사실 이 부분보다는 이제 이 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수주가 얼마만큼이나 늘었는지 네. 이 부분에 보다 더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전년 대비 166%가 증가한 82.9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거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국내에 있는 업체에게 있어서 수주를 이제 향후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네. 테니까 그런 부분에 아마도 시차를 두면서 국내 시장에서 언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는 역시나 CS 윈드가 관련된 수주를 가장 많은 부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자회사인 CS 베어링까지도 사실 GE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E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연간 가이던스 역시나 상향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면서 지금 재생 에너지 섹터 자체는 부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RTX라는 종목은 10%가량 하락했던데 이것도 실적 때문인가요? 실적은 잘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적은 잘 나왔었는데 이 관련돼서 항공기 엔진 관련된 사업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에 대한 문제가 있게 되고 그 문제로 네. 인해서 리콜이 필요하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RTX가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라고 네. 해서 이제 방산 업체 중에서 유명한 업체이고 그 자회사가 항공기 부분의 엔진을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리콜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게 됐고요. 이 해당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에어버스의 이제 항공기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200대 가량의 엔진이 검사가 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항공기 관련된 이제 운항에 있어서 항공업체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좋지 못한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항공 관련돼서 안 좋은 이슈가 나왔던 것이 이제 알래스카 에어라인이 9.7% 정도 하락이 네. 되게 됐었었는데 이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23년도 2분기 그리고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가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티켓 가격에 대한 부분이 생각을 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다. 이 부분 때문이었었는데 지금 이 알래스카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6월에 항공 운임이 전월 대비 8.1%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3월 달에 6.5%, 4월 달에 2.6%, 5월 달에 3% 하락세였었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하락세가 깊어지게 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의 증가율 전망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되게 되면서 사실상 항공 관련된 업체들이 2에서 한 4% 정도 이런 하락세를 보이게 됐었는데 이거를 국내 시장으로 갖고 오게 되면은 전일 TA 항공이 실적 발표를 맞아요. 하고 나서 이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게 되면 물론 비수기에 따라서 이 항공에 대한 티켓 이 가격 자체가 낮아진 부분도 일부 있었었고 그리고 성수기 때 이런 부분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우려가 됐던 것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결국 피해 나가지 못했다는 점이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워낙 수급 쏠림에 대한 부분이 강한 부분이 있게 되는데 굳이 약점이 있고 시간이 필요한 섹터에 있어서 이 기관들이 사실상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제 대거의 기간 손절매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장기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분기가 이 항공업체들에 있어서는 휴가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최대 성수기에 대한 시즌으로 다시 들어가게 네. 되거든요. 그때는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게 되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이슈라든지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차트를 깨고 내려갔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항공주들 기대감을 좀 모았었는데 사실상 실적 시즌이 좀 가까워지고 진짜로 발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좀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는 약간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쪽도 살펴볼게요. 뭐 TSMC도 좀 올랐고요. 관련 기업들이 몇 가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TSMC가 일단 이 패키징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TSMC가 ADR이 한 2%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됐었고요. 사실상 이제 AI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3조 7천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대만 쪽에 하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국내에 있는 패키징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슈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NXP 세미컨덕터라는 기업이었었는데 네. 역시나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 실적은 보게 되면은 절대 수치는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 대비 역시나 상회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전방 산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 실적에 대한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하게 됐었었고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 의견들 함께 참고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두 가지가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에요. 두 가지 실적이 시간외에서 좀 엇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는 뭐 수치는 못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크게는 다른 거는 없어요. 뭐 매출액의 성장률 그리고 뭐 EPS, 컨센서스 상해 뭐 이런 부분은 다 비슷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사실상 기대치가 더욱더 높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챗 GPT를 이용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얼마만큼이나 구글을 따라잡을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치상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1분기 대비 상회하는 흐름이 별로 나오지가 않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챗 GPT가 단순하게 1분기 때 정말 반짝하게 되면서 이
기업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요소는 아니었나라는 이러한 이제 이 생각이 들게 되면서 시간에선 비교적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광고 매출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불안했던 부분이 그랬죠. 있었어요. 네. 1분기 때가 사실 감소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타격을 맞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말인즉슨 결국은 검색 광고 시장에 있어서 MS를 잘 수성을 했다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로 되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결국은 알파벳 역시나 이제 받으라는 이러한 이제 이 AI를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지금의 거리감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알파벳이 이에 따른 시간에서 많은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부적인 내용 자체는 이제 컨퍼런스 콜 이후에 나온 자료를 더욱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큰 틀 자체는 이렇게 지금 생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오늘 전망이랑요, 볼만한 종목 한 가지 같이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시간 외에서 알파벳에 대한 이제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상승 탄력도는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국내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이슈가 수급 sul림. 그쵸. 이거 과연 풀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특정 종목군들 위주로서에 대한 수급 쏠림이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확산이 될 것인가? 이것이 사실상 시장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급에 대한 쏠림이 근데 사실상 많이 풀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 반도체 섹터로 넘어오게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전부터 이 많이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이 먼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 종목군들 위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아까 패키징 관련된 업체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인텍플러스 갖고 왔습니다. 인텍플러스요? 네. 사실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드밴스 패키징하고 메모리 모듈 그리고 FCBGA 그리고 OLED 그리고 2차 전지 셀까지도 많은 외관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 업체가 사실상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 있는 업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업체에도 그리고 북미 인텔이라든지 대만 업체에도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충분히 더욱더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으면서 수급이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실적 쇼크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 2분기에도 사실 썩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때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만큼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트레이딩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 인텍플러스에 대해서 또 함께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닝 인사이트 시간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실적 발표 많습니다. 두산밥켓, 두산퓨얼셀,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모레퍼시픽, 제주은행, 이를 외에도 이 건설 종목이나 LG이노텍까지 각 섹터별로 좀 중요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